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 대표님들과 함께할 내용은 비상장 중소기업 오너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차명 주식 회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차명 주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총 3부작으로 준비를 했고요. 1편에서는 99%가 모르는 차명 주식의 충격적인 진실, 2편에서는 국세청도 인정하는 실전 해결 방법, 3편에서는 1000건 이상의 차명 주식 성공 사례에서 얻은 완벽한 해결 방법을 공개합니다. 각 편마다 놓치면 안 될 핵심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상단에 상담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먼저 3부작 시리즈의 전체 구성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99%가 모르는 차명 주식의 진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채널이 가업승계 영상이다 보니까 차명 주식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들의 상담 의뢰가 많은데요. 기존에 잘못된 상식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을 1편에서 정리했습니다. 2편에서는요. 국세청도 인정한 차명 주식 회수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명 전환 제도가 2015년에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 전환 제도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4가지 회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이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각 방법별 성공률과 또 비용, 또 리스크를 비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3편에서는요. 1000건 이상의 그 차명 주식 회수를 성공한 저희 정엘 가업승계 연구소에서 해결한 해결 방법들을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편은 독립적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1편부터 순서대로 보신다면 차명 주식에 대한 모든 걸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99%가 잘못 알고 있는 차명 주식 회수 방법.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안 하면 못하잖아요. 괜히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0건 이상의 차명 주식 회수 업무를 진행을 해 봤지만 할 때마다 방법이 달랐고 할 때마다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특정 정보에서 얻는 지식으로 우리 회사의 차명 주식 회수에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고요. 특히나 인제 국세청에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세무조사가 더 많아지기도 했고요. 조사의 강도도 예년보다는 쪼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마다 달라지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그 조사의 성향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좀 요런 부분들 미리 대비를 하신다면 우리 회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차명 주식 회수 상식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 주식은 실명 전환
하면 간단히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 간소화 있죠? 차명주식 회수 간소화 제도. 그 간소화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쉽게 차명 주식을 인정해 주겠다. 약간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나 간소화라는 건 우리가 간소화 제도 있기 전에 10 가지의 어떤 준비 자료를 요했다면 검증을 요했다면 한 7 가지 정도로도 검증을 한다면 인정을 해 준다. 뭐 고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명 전환 과정에서 증여세, 양도세, 뭐 가산세 이런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실명 전환을 해서 이게 우리에게 실익이 있을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 년도에 이제 간소화 제도가 나온 이후에 오히려 인제 차명 주식을 적발하는 그 시스템이 더 강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리가 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주주를 뭐 7 명으로 해라, 3 명으로 해라, 1 명으로 해라 이런 시대적인 변천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건 없이 차명 주식이라고만 하면 그냥 돌려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럼에도 1 명으로 이제 주주 1 명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사들이 차명을 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과세를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계속 차명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간소화 제도가 있었던 거고 간소화 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 주식 회수를 안 한 회사들은 결국은 차명 주식 적발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훨씬 더 많은 차명들이 적발이 됐죠. 자 그래서 이 간소화로 인한 그 실명 전환을 쉽다고 오해하시면은 안 되고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들이 있는 회사들이 이 간소화도 잘 통과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시가보다 싸게 차명 주식을 실제 주주한테 사 오면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이거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이미 2000 2010년 한 10 년도부터 이제 이 주식 거래를 시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전에는 비상장 회사들 주식 거래 다 액면가로 했습니다. 그거는 2010년 이전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이동을 자주 해 보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아유 무슨 비상장 회사 주식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러냐. 그냥 액면가로 거래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이거는 아주 옛날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뀐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싸게 거래하는 것은 일단 시가가 인제는 저희 국세청 전산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전산상에서 주가가 다 나옵니다. 왜냐면 세무 신고를 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 낮게 거래를 한다 그러면 국세청에 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들여다보죠. 물론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뭐 3 억 30% 내에서 좀 룸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뭐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룸을 벗어났다든지 그러면 그냥 바로 과세 통지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 번째. 우리 세무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세무사님인데 세무 전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생각보다 좀 많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을 도와주시는 우리 기장 세무사님들은요.
자, 제가 앞에 뭐라 그랬죠? 기장 세무사님. 지금 대표님들이 거래하시는 세무사님들은 다 기장 세무사님일 가능성이 높죠. 우리 대표님들의 기장을 도와주시는 세무사님들은 용어에서 있는 것처럼 정말 기장 전문가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명 주식을 회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세무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세무사님이 당연히 우리 대표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지식을 줄 리는 없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무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고 인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됐기 때문에 예, 기장 세무사님이 그렇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고요. 기장 세무사님의 그 기장의 거의 90%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런데 법인 대표님이 이 차명에 대해서 의뢰를 했을 때 차명 주식을 해결할 일도 없었을 뿐더러 뭐 굳이 그거를 연구할 필요도 없으시기 때문에 기장을 도와주시는 업무니까요. 그걸 우리 대표님들이 요청을 했을 때 조금 기장 세무사님이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 외의 영역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회수 방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자, A기업 대표님이 2016년에 실명전환 간소화 제도를 통해서 동생한테 신탁한 주식 30%를 자신의 명의로 이제 변경을 했어요. 자, 주식 명의 변경은 간단합니다. 저희 결산할 때 이제 주식 변동이 있으면 결산 자료에 같이 넣잖아요. 그때 인제 넣으시면 되고요. 그 주식 변동 사항에서 그 사유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 변동 사항이 어 명의 그러니까 차명 주식 회수 여기 인제 그 변동 사항에 그 용어는 없지만 뭐 기타로 해서 요렇게 명의 변경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증거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제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판단해서 그 주식 가치만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상담했던 데도 회장님이 그러니까 아드님이 상담을 신청하셨는데 차명 주식을 그냥 회장님이 임의로 고렇게 변경한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명의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인제 주식의 변동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유로 변경을 했는지 그 금액은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세무 당국에서는 체크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8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차명이라는 충분한 증거 없이 그냥 회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증여로 보고 8억에 대한 증여세 2억 8천만 원, 가산세 8,400만 원, 총 3억 6천만 원을 추징당한 사례였습니다. 자, 그리고 B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따라서 형식적인 거래로 주식을 회수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게 인제 적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18억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C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사설 컨설턴트의 조언을 받고 이제 약간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가 오히려 주식에 압류가 걸리고 이제 경영권까지 위험해지는 요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저희 인제 연구소로 상담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좀 어려움에 처해서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 되지만 이미 인제 다 깨진 유리
뭐 엎질러진 물 이런 경우도 적지 않아서 참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셨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잘못된 방식으로 인해서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진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차명 주식 회수는요. 정말 안전한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잘못하게 되면 이걸 증여로 보게 되면 증여세는 최고 50%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 자,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거. 또 형식적인 매매 계약서만으로 진행하는 거. 제3자 경유를 통해서 편법으로 주식을 좀 돌리는 행위들, 그리고 증빙 없이 구두로 합의를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는 경영권 분쟁이나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방법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제 명의신탁을 주식을 가져오실 때는 명의신탁 관계 증명 자료가 확보가 돼야 돼요. 설립 당시 자금 흐름, 주식 대금 납입 증빙, 또 회의록 등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요. 뭐 명의 개서가 있었다면 이제 이런 부분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인제 앞에 자료가 다 돼서 우리는 이거를 인제 차명으로 보고 차명이라고 인제 신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주 변경을 해요. 그런데 뭐 명의개서 절차를 또 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2차 명의신탁으로 봅니다. 무슨 소리냐면 제가 제 주식을 A라는 직원한테 줬었어요. 뭐 10년 전에. 그래서 5년 전에 이 명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명의 개설을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 신탁이 일어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요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몇 년 전에 이미 제가 갖고 온 주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명의 개서가 없다 이런 경우는 2차 신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요. 또 음 우리가 올바른 명의 신탁을 하시기 위해서는 적정가액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주식이 세무적으로 우리 비상장 회사는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맞게 평가 방법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명확한 자금 흐름 및 거래 증빙이 필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 조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구세청에서는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과세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 이 자금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 절차 준수 및 신고 이행입니다. 필요시 주식 확인, 소송, 적법 절차에 따른 신고 및 납세가 중요하고요. 세법상 신고 의무 이행으로 이제 과산세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주식은 회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거에 따른 신고가 미비한 경우, 뭐 명의 개서가 미비한 경우 추가 세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이 하기에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저희도 다른 것보다 이 차명 주식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하나만 실수를 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증여나 양도로 돼서 상상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음 뭔가 좀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정일 가업승계 연구소만의 차별화된 회수 전략. 네. 물론 이제 뭐 저희 연구소 말고도 잘하는 곳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일단 보통의 인제 차명 주식 회수를 하는 업무를 하신 경우에 뭐
세법 또는 인제 어떤 특정 업무에만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정형화된 방식 또 서류상 형식적인 절차를 또 뭐 고 부분을 또 중요시하다 보니까 고런 부분들만 신경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인제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일은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인제 나올 확률은 낮지만 무조건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런 업무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뭐 일회성 서비스로 종료가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 회수를 할 때는 뭐 세무적인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법무적인 거 경영 쪽 이렇게 통합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업별로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그 신탁을 했을 당시의 상황이 틀리고요. 신탁 주주와의 관계가 다 틀리고요. 또 신탁 주주의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요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맞춤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법적 증빙 서류는 이거는 뭐 기본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 증빙 서류 없이 차명 주식을 회수한다는 건 그냥 뭐 세금 지뢰밭,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세무조사가 당연히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서류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수 후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게 보통 인제 차명 주식을 회수를 하고 나면 이게 제가 이제 올해라고 할게요. 25 년도에 우리가 회수를 했다. 그러면 신고는 언제 하냐? 우리 결산 내년 26년 3 월에 결산 신고할 때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언제 인지하냐? 빠르면 그해 하반기나 대부분 다음해 인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알았다고 해서 뭐 바로 과세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 주식 회수는 이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차명 주식 같은 경우에 뭐 제척 기간 보통 이거는 이제 상증세법을 따르니까 고의가 아닌 경우 10 년, 고의인 경우에는 15 년입니다. 이 신고 기간까지 한다면 여기에 또 뭐 3 개월, 6 개월이 가산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명 주식 회수를 할 때는 첫 번째가 인제 진단 및 분석이에요. 차명 주식 상황 그리고 위험도 평가, 차명 주식 유형 분류 그리고 법적 세무적인 영향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2 단계는 맞춤형 전략입니다. 최종 회수 방법. 방법은요. 크게는 뭐 한 5 가지가 있는데 이 5 가지에서 또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수 방법이 우리에게 맞을지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인제 세금 최소화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세금만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성을 같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인제 증빙 자료 확보, 계획, 단계별 실행 로드맵 수립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 단계가 이제 중요한 게 네. 안전한 회수 방법 그리고 인제 거의 인제 이 차명 주식 회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세법도 중요하지만 이 상법도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 감안해서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차명 주식 대표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우리 부동산 예를 들면 뭐 제가 거주하는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자산 가치가 있는 내 주식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지만 이 차명 주주가 어떤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식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실제 저희는 인제 압류된 상태에서 의뢰를 하신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니면 참여 주주가 사망을 했다거나 또 퇴사를 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에 상담 의뢰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 그전에 해결을 했다면 훨씬 더 용이하게 해결을 했겠죠. 그리고 2001년 상법 개정이 된 후에는 1인 주주로도 법인 설립이 됐기 때문에 사실 차명 주주를 둘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영상 보시는 대표님 중에서 2001년 이후 법인인데 설립할 때 세무사님이 혹은 법무사님이 "주주가 3명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했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하신 거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저희가 상담하면서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차명 주식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 언제든지 예기치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의뢰했던 건 중에서 직원 명의로 혹은 뭐 처남 명의로 이렇게 해 놓으셨다가 이분이 퇴사 이후에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우리 주식에 압류가 들어오는 거 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캠코에서 인제 주식이 처음에는 인제 기재부에서 압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넘어가요. 캠코로 넘어가는데 캠코에서 낙찰을 받아서 당황해서 갖고 오신 대표님을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캠코로 넘어갔을 때 바로 이거를 해결을 했으면 됐을 텐데 기장 세무사님이 "아 괜찮다. 아무도 안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냥 신경 안 썼다. 그러다 인제 "유찰이 많이 되면 싸질 때 사 오려고 했다."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사는 이제 부동산이 있는 회사였고요. 요새 기업 사냥꾼이라 그러죠. 이런 주식만 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압류된 주식을 '내가 유찰되면 싸게 사 오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압류가 됐으면 바로 찾아오셔야 돼요. 저희가 많이 진행했던 거는 이제 압류돼서 이렇게 연락이 오시면 압류한 관할 세무서랑 협상을 합니다. 예. 케이스마다 협상 방법은 다르겠지만 오히려 인제 그 협상을 통해서 주식을 잘 정리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차명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실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빨리 회수를 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뭐 그런 압류가 돼 있다면 네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요. 압류되면 해결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압류된 주식 해결 가능합니다. 차명 주식 관련된 현행 법률을 살펴보면요. 차명 주식은 상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고요. 법적 책임과 과세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상법 제335 조에서는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식 명의에 대한 내용을 상법 335 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회사에 어 정관이나 등기에 명의계에서 대리인이 따로 있다면 빨리 해지를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이게 인제 뭐 예전에 한때 은행권에서 이 명의개설을 그 업무를 하게 되면 뭐 가점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요게 많던데 이게 금융기관에서 명의개설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혹시라도 뭐 주식 이동에 있어서 좀 날짜를 조정해야 되는 우리 지난번에 감정평가 법인 부동산 감정평가 말씀드릴 때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명의개서가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혹시 명의개서가 다른 우리 회사가 아닌 금융권으로 되어 있다면 요건 빨리 변경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2에 따르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지, 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 그 권리 이전에 대해서 명의자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주식 역시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거 대표님들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우리 상법 개정 변천사가 좀 정리를 해 봤는데 2001년 7월 24일에 상법 개정으로 1인 주주 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001년 7월 24일 이후 법인은 차명이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3년도에 명의신탁 주식 실명전환 간소화 제도가 나왔고 실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국세청 차명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이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이때 처음 생긴 건 아닌데 이때부터 적극적으로 가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적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명의신탁 주식 실명 전환 간소화 제도를 보면 2014년에 도입이 됐고요. 증빙이 조금 간소화됐어요. 그래도 한 7가지는 됩니다. 그리고 1차는 종료가 됐고 2차 제도가 지금 그러니까 종료는 아니고요. 요때 조금 변경이 됐어요. 어떤 변경이냐면 그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열려서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50억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제도가 종료되고 2차 제도가 다시 시작이 됐고요. 2016년부터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추적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대표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간소화 제도는 제도적 면제가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실소유자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증여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 그러니까 이게 신탁이라고 내가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제척 기간이 끝냈으면 안 내시겠지만 대부분은 제척 기간 15년 전이기 때문에 세금은 있다. 인정을 받아도 세금은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인제 뭐 배당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배당 소득세도 다시 계산해서 나옵니다. 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간소화 신청 시에도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인정 및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지니까 요런 것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인정되면 어떻게 되는데 3개월 안에 빨리 취소하셔야 돼요. 증여세가 우리가 증여세 신고가 3개월까지잖아요. 근데 인제 간소화로 해서 "이거는 내 거다." 하고 이미 인제 바뀐 걸로 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빨리 취소를 3개월 안에 꼭 해 주셔야 되고요. 차명주식 추적 시스템이 지금 이제 고도화되고 있죠. 16년에 더 강화가 된 다음부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차명주식 추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게 2016년에 발표한 자료가 지금 마지막이에요. 벌써 10년이 다 돼 가는데 추후 자료가 따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안 내고 있어서 이 과거 자료에도 이미 그 당시에도 1,700 명의 1조가 넘는 차명 주식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자, 차명 주식 회수 실무 주요 방법입니다. 차명 주식 회수는 상황별 최적화된 전략이 필요하고요. 실무에서 자주 활용하는 이제 4가지 방법은 명의신탁 해지,
있고 또는 이제 주식 매매 방법이 있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이 있고요. 주주 환원 소송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일 가우승계에서 이런 이제 다건의 명의신탁 회수 솔루션 그러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하면서 저희가 많이 느끼는 거는 정말 그 상황 파악이나 리스크 분석이 정말 중요하다. 예. 명의신탁 관계 증빙 자료 확보, 그 주식 확인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부분도 병행을 하는데 주식 명의 확인 소송이 그 수준이 너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냥 뭐 걸석 즉 인제 양쪽 다 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진짜 양쪽 다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한쪽만 나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 방법에 따라서 판결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차명 주식이라는 걸 인정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보조 증거의 하나인 건데 이 판결문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님들은 판결문 받았어." 그러면 다 해결이 된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세금 리스크 및 최저가 전략. 아까 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차명 주시라고 인정을 받아도 세금은 반드시 따라온다. 인정을 못 받으면 양도, 증여세.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제척 기간 전이라면 요걸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나오고요. 더군다나 뭐 회사가 증자 혹은 주식 변경이 많았다. 이거는 껌껌이 다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차명 주식 회수할 때 우리 대표님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 신탁 관계 입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주주의 건강, 또 주주의 신용 상태 이 부분 중요하고요. 증빙 자료 혹시 미비하다면 지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정혜의 가업승계에서는요. 1,000건 이상의 차명 주식 회수를 통해서 대표님의 고민을 해결을 해 드렸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세무 업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무, 법무 이런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어 함께 솔루션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민하시는 차명 주식 반드시 회수하시기를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들이 그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